네, 유엔에서 기조 연설을 마친 문재인 대통령은 곧바로 트럼프 미국 대통령과 정상회담을 가질 예정입니다. 두 정상은 북한의 핵과 미사일 도발 상황에 대한 평가를 직접 논의하고 공동 대응 방안에 대해서도 논의할 예정인데요.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 전망해 보겠습니다. 안녕하십니까? 안녕하세요. 안녕하십니까? 자, 이제 잠시 뒤면 한미 정상회담, 두 번째 정상회담이 시작이 될 텐데 그렇죠. 조금 전에 김도원 기자가 전해드린 우선 그 유엔 기조연설부터 잠깐 먼저 분석을 하고 한미 정상회담 얘기를 할 텐데요. 네. 자, 기자가 전해주긴 했지만 육성으로 듣는 게 더 메시지가 정확할 것 같아서 자, 대통령이 말씀하신 오늘 내용 중에 크게 두 가지를 저희가 정리해서 지금 저 인터뷰를 준비를 했는데 일단 그 내용을 들어보고 얘기를 하도록 하겠습니다. 들어보겠습니다. 국제사회의 노력도 더욱 강화되어야 합니다. 북한이 스스로 핵을 포기할 때까지 강도 높고 단호하게 경계해야 합니다. 모든 나라들이 안보리 결의를 철저하게 이행하고 북한이 추가 도발하면 상응하는 새로운 조치를 모색해야 합니다. 안정적으로 상황을 관리하는 것도 매우 중요합니다. 우리의 모든 노력은 전쟁을 막고 평화를 유지하기 위한 것입니다. 그런 만큼 자칫 지나치게 긴장을 격화시키거나 우발적인 군사적 충돌로 평화가 파괴되는 일이 없도록 북핵 문제를 둘러싼 상황을 안정적으로 관리해 나가야 할 것입니다. 특별히 나는 안보리 이사국을 비롯한 유엔의 지도자들에게 기대하고 요청합니다. 북핵 문제를 근본적으로 해결하기 위해서는 유엔 헌장이 말하고 있는 안보 공동체의 기본 정신이 한반도와 동북아에서도 구현되어야 합니다. 동북아 안보의 기본 축과 다자주의가 지혜롭게 결합되어야 합니다. 다자주의 대화를 통해 세계 평화를 실현하고자 하는 유엔 정신이 가장 절박하게 요청되는 곳이 바로 한반도입니다. 평화의 실현은 유엔의 출발이고 과정이며 목표입니다. 한반도에서 유엔의 보다 적극적인 역할이 필요합니다. 네, 들어보셨는데요. 네. 자, 워낙 이제 북한 미사일 핵 문제가 중요하기 때문에 저희가 발췌한 내용도 지금 그 부분이었단 말입니다. 그렇죠. 자, 보면 북한 핵과 미사일 문제와 관련해서 이제 유엔 연설에서 어떤 수준에서 어떤 기조였는지 일단 총괄적으로 좀 정리해 보실까요? 연설이 한 20분 가까이 좀 진행이 됐고요. 예. 그중에서 처음부터 한 10분 동안은 유엔의 평화 활동과 또 한국 정부와의 관계, 또 한국이 유엔에 대한 적극적인 협력 의지, 그리고 유엔의 도움을 받아서 민주주의가 얼마나 발전을 했는가 이런 것에 대한 유엔과 한국의 관계를 10분 이상 할애를 했습니다. 그리고 그 다음에 이제 한반도의 안보 위기 문제 이런 것들이 한 5분, 6분 정도 할애가 됐고 지금 말한 내용들이 거기에 들어가 있는 내용들이시죠. 그 다음에 마지막 한 4분 정도는 평창 올림픽에 대한 홍보로 이렇게 정리를 할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지금 이제 중간에 끼어 있었던 이제 한반도 안보 문제에 대해서 여러 가지 이야기가 들어가 있죠. 근데 가장 큰 메시지는 그 중에서도 제재와 압박을 해야 된다. 북한이 이제 핵과 미사일 도발을 하는 것에 대해서 국제사회가 다 같이 제재와 압박을 같이 해야 된다. 도발을 더하면 제재도 더 해야 된다라고 하는 단호한 입장을 보여주면서 이제 평화적인 해결이라고 하는 부분도 역시 또 어느 정도 이제 반영이 되어 있고요. 그 와중에 아주 조금이지만 북한에 대한 나름대로의 인센티브, 북한에 대한 나름대로의 구상이 부분적으로 조금 들어갔습니다. 아까 말씀드렸다시피 전체적으로 한반도 위기 문제가 한 5분, 6분 정도 됐는데 북한에 대해서 이런 말이 있었습니다.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이런 식의 세 가지 중요한 어떤 얘기가 있었는데 이것은 한 20초 정도로 처리가 됐습니다. 그래서 그 정도로 얘기가 됐고 전체적으로는 이제 마지막을 이제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해서 대통령이 말하자면 거의 홍보대사의 입장으로 그래서 이제 실제 홍보대사잖아요. 예, 그렇죠. 홍보대사의 입장, 대통령보다는 홍보대사의 입장이 더 강조된 것처럼 평창 동계 올림픽의 성공을 위한
협조와 지지 이런 것들을 거기에 있던 세계 각국의 정상들에게 또 대표들에게 강력하게 지지를 호소를 했습니다. 네. 기조연설 내용을 쭉 좀 정리를 해주셨는데요. 네. 아무래도 대북 문제에 대한 그 관심이 높다 보니까 이 그렇죠. 부분에 대해서 좀 더 중점적으로 보겠습니다. 네. 네, 평화에 방점을 뒀다는 뭐 기존의 기조와는 크게 다르지 않아 보였는데요. 이번 연설의 특징이라고 한다면 좀 어떤 걸 꼽을 수가 있을까요? 네, 뭐 사실 트럼프 대통령과 이 북핵 문제에 대해서 약간 온도차가 있는 게 아니냐 이런 분석이 많이 있고요. 네. 사실 어느 정도 온도차가 있는 건 사실이라고 봐야 되겠죠. 그래서 트럼프 대통령이 최근에 특히 압박, 최대 압박, 또 제재 이런 것들에 대해서 굉장히 강조를 하고 있는 입장이에요. 그런 것을 좀 반영을 해서 이번 유엔 연설, 문재인 대통령 유엔 연설도 트럼프 대통령이 매우 최근 강조하고 있는 대북 제재와 압박 문제에 대해서 협조하겠다, 지지하겠다, 공동 보조를 하겠다라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아주 많이 담았습니다. 그런 것들이 굉장히 강조가 됐고 그 와중에 이제 평화적으로 해결돼야 한다라고 하는 것은 이제 문재인 대통령의 메시지죠. 네. 그런 것들을 같이 끼워 넣어서 이제 어떤 약간의 균형을 잡은 그런 상황이 되고요. 북한에 대한 메시지가 이제 조금 들어갔습니다. 20초 정도에 걸쳐서 3가지 포인트가 들어갔는데 예. 이렇게 연설을 했죠. 북한의 붕괴를 원하지 않는다. 예. 흡수 통일을 추진하지 않는다. 그리고 북한이 결단을 내린다면 국제사회와 더불어서 북한을 도울 준비가 완전히 돼 있다. 이런 것들은 북한에 대한 말하자면 강력한 메시지가 될 수 있고 북한의 비핵화를 위해서 비핵화를 하지 않으면 이렇게 제재를 하겠다, 압박을 하겠다 하는 한쪽의 트랙이 있고 동시에 비핵화를 하면 이런 좋은 점이 있다라고 하면서 북한을 자발적으로 비핵화를 이끌게 하는 유인책이 될 수 있는 것이죠. 그 유인책이 이제 20초 정도 들어가 있는 거죠. 굉장히 작게 처리가 됐습니다. 이런 것을 봤을 때 이번 연설에서 주요 오디언스, 주요 청중은 트럼프 대통령이 아니겠는가. 트럼프 대통령과 공동 보조를 맞추고 같이 한미 동맹을 견고하게 유지하겠다고 하는 그런 메시지를 트럼프 대통령을 향해서 강하게 날렸다. 이렇게 저는 인식이 되고요. 그다음에 북한에 대해서는 아직까지는 많은 에너지를, 많은 시간을 할애해서 두지를 못한다. 일단 한미 동맹이라고 하는 부분을 먼저 정리를 하고 북한에 대한 문제는 기본적으로 평화적인 해결이라든가 북한 붕괴에 대한 반대라든가 이런 원칙적인 입장을 표명한 것으로 일단 정리를 했고 그래서 우선 미국 배려, 그다음에 북한이나 중국은 차순위로 일단 밀었다. 이런 나름대로의 좀 분석을 해볼 수가 있겠습니다. 네, 예. 그 미국 배려 트럼프 대통령이 뭘 청중으로 생각하고 이제 연설했다 이런 얘기를 했는데 잠시 뒤면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시작이 되는데 맞습니다. 그 전에 말씀하실 때 또 그 트럼프 대통령과 우리 문재인 대통령과의 약간의 대북 문제에 있어서 약간의 온도차 네. 얘기도 했단 말입니다. 말씀하셨어요. 네. 그 연설에서도 엊그제 그 트럼프 대통령은 완전 파괴라는 말을 해가지고 약간 좀 뭐 이게 어떤 의미냐 논란도 있고 한데 네. 자 오늘 정상회담에서 이런 그 약간의 온도차가 또 드러날까요? 아니면 어떨까요? 어떻게 보십니까? 지금 이제 12시 30분부터 30분 동안 이제 한미 정상회담이 예정이 되어 있고 네, 한 15분 후쯤이면 네. 시작이 되겠네요. 그다음에 네. 그것이 끝나면 곧바로 아베 신조 일본 총리가 참여를 하는 오찬 회동이 있습니다. 네. 1시간 동안 예정이 되어 있죠. 예, 예. 그러니까 이제 문재인 대통령과 트럼프 대통령 1시간 반 동안 좌석에 같이 하면서 여러 가지 이야기를 할 텐데 지금 이제 말씀하신 것처럼 이제 문제가 좀 있습니다. 제가 이제 약간의 온도차라고 했지만 네. 어떻게 보면 외교적인 표현이고 좀 더 강하게 표현하면 아주 안 좋은 상황입니다. 예. 얼마 한 예. 일주일 전쯤에 예. 트럼프 대통령 트윗에다가 그 한국 정부가 어피지먼트 폴리시라고 하는 유화 정책이라고 하는 정책을 예. 사용하고 있는데 예. 이것이 잘못됐다는 것을 알아가고 있는 것이다. 내가 그걸 미리 얘기해 줬는데 이제 알아가고 있다. 이렇게 표현했단 말이에요. 네. 예. 근데 유화 정책, 어피지먼트 폴리시라고 하는 것은 국제 정치 교과서나 국제 정치 역사에서 보면 이런 말씀을 참 방송에서 드리기 뭐하지만 아주 잘못된 그 약골의 정책이다 이런 표현입니다. 그게. 그래서 그게 이제 제1차 세계대전이 제2차 세계대전이 나기 직전에 영국의 이제 체인벌린 수상이라고 하는 분이 이제 독일의 히틀러와 이제 체코의 영토 문제를 이제 다루다가 뭐 독일에서 히틀러가 땅을 좀 달라고 하니까 그걸 주면은 더 이상 달라고 하지 않겠지라고 하는 마음으로 그 독일의 수데텐 땅이라고 하는 땅을 그냥 주고 평화를 일단 어느 정도 단계적으로 얻었다고 하는 것이죠. 그래가지고 돌아와서 평화를 얻었다.
약간의 땅을 줬지만 평화를 얻었다라고 이제 홍보를 한 거예요. 근데 그거를 나중에 이제 몇 개월 지나서 히틀러 입장에서 보면 조그만 땅을 달라고 했는데 줬어요. 더 큰 땅을 달라고 해도 주지 않겠느냐 해서 더 큰 땅을 달라고 한 거죠. 네. 폴란드입니다. 그 다음에 계속 전 유럽을 쳐들어가서 다 달라고 한 거죠. 그 뒤에 체인벌린 수상의 이 정책을 어피스먼트 폴리시라고 불렀습니다. 그래서 그걸 어떻게 보면 약자의 잘못된 정책. 네. 그거를 그 단어를 문재인 대통령한테 적용을 한 겁니다. 매우 별로 좋지 않은 거네요. 들어보니까. 별로 좋지 않은 정도가 아니라 모욕적인 용어입니다. 네. 그 모욕을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들은 거죠. 그 모욕을 한 당사자와 지금 정상회담을 하는 겁니다. 굉장히 불편한 자리입니다. 네. 그렇기 때문에 개인적 신뢰라고 하는 것이 지금 깨질 수도 있는 아주 모욕적인 상황이 전제를 했고, 그건 이제 트럼프 대통령이 먼저 도발을 한 거죠. 이것에 대해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우리 한미 동맹을 해야 되기 때문에 뭐 곧장 나서서 뭐 이렇게 공개적으로 반박하기는 어렵겠지만 그렇죠. 예. 그런 문제가 존재를 하는 것이고, 그런 문제를 이번 정상회담을 통해서 완화하고 누그러뜨리고 다시 우호적인 관계를, 개인적인 신뢰감을 만드는 문제, 보통 문제가 아닙니다. 그 문제를 오늘 해결해야 되는 그런 과제가 있는 것이죠. 네, 네. 한미 정상회담에 대해서는 좀 다소 어두운 전망을 해주셨는데 네. 바로 이어지는 한미일 정상회담은 또 어떻게 전망하십니까? 그것도 역시 좀 어렵다고 봐야 되겠죠. 예. 이게 지금 문재인 대통령이 좀 어려운 문제가 트럼프 대통령이 1월 20일 날 취임을 한 거예요. 근데 대한민국은 그 당시 이제 대통령이 유고 상태예요. 이제 거리 상태가 돼가지고 5월에 대통령 선거를 해서 그때 이제 대통령이 취임을 하지 않았습니까? 네. 그 틈에 이제 아베 신조 일본 총리 2월에 미국을 방문해서 이제 미일 정상회담을 하면서 둘이 아주 개인적으로 친해진 겁니다. 두 분이 뭐 골프도 치고, 골프도 뭐 18홀도 아니고 뭐 27홀을 더 돌았다 그래요. 뭐 그런 식으로 아주 친하게 지내면서 굉장히 친해졌고, 트럼프 대통령이 한반도에서 북한이 미사일을 쏘고 핵실험을 하면 아베 총리한테 전화를 하는 거예요. 이게 어떻게 된 거냐, 어떻게 하면 좋을까. 그래서 아베 총리의 어드바이스, 조언을 많이 듣고 판단에 이제 적용을 하고, 그 와중에 또 4월에는 시진핑 주석을 만나서 정상회담을 하고 또 중국의 입장을 또 들은 거예요. 그러니까 동북아시아, 특히 한반도 문제에 대한 인식이 이미 아베 총리와 시진핑 주석의 설명으로 어느 정도 정리가 돼버린 거예요. 그러다 보니까 한국의 문제를 한국 정부가 설명하기도 전에 이미 트럼프 대통령이 또 어떻게 보면은 굉장히 즉흥적인 면도 있는 분인데, 그런 분한테 그렇게 이제 일본의 시각과 중국의 시각을 바탕으로 해서 이제 인식이 됐기 때문에 그 뒤에 다시 가서 이제 문재인 대통령이 설명을 하려고 하니까 어려운 데다가 북한이 그 와중에 또 너무나 많은 또 도발을 하지 않았습니까? 화성 12 뭐 미사일도 쏘고 화성 14형도 쏘고 지난번에 핵실험도 하고. 네. 그러다 보니까 아무래도 문재인 대통령이 굉장히 어려운 처지에 있고, 아베 총리 입장에서는 국내 정치적으로 어렵거든요. 아베 총리는. 그랬을 때 북한의 도발이라고 하는 것은 국내 정치의 어려움을 극복할 수 있는 외부의 어떤 자극이 되는 거거든요. 네. 그러니까 아베 총리의 경우는 북한의 도발을 매우 활용을 해서 자기의 국내 정치상의 어려움을 극복하는 걸로 삼아서 굉장히 좀 강경하고 단호하고 이런 것을 원하는 상황 아니겠습니까? 그러다 보니까 이제 트럼프 대통령에게 더욱더 단호하게, 더욱더 강한 제재를, 더욱더 강한 압박을 이제 권고하는 상황이 되는 것이죠. 네. 이런 상황 속에서 우리는 평화도 생각해야 되고, 북한을 관리도 해야 되고, 중국의 입장도 봐야 되고, 이런 문제가 있는 상황 속에서 세 사람이 점심을 먹으면서 대화를 하니까 아무래도 미국이나 일본은 부담이 없이 더 강한 제재를 하자라고 얘기하지만, 문재인 대통령은 여러 가지를 복잡하게 생각을 해가면서 동조를 해야 되는 상황에서 또 그 와중에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과의 아까 말한 신뢰관계도 계속해서 관리를 해야 되고, 역시 한미 정상회담만큼 한미일 오찬 회동도 문재인 대통령 입장에서 본다면 어려운 시험대라고 봐야 되겠습니다. 북한 미사일 핵 문제 자체가 힘들고 어렵지만 이제 들어보니까 진짜 머리 아프네요. 네. 네, 쉽지 않습니다. 자, 관련해서요. 그저께는 아까 제가 말씀드렸던 트럼프의 완전 파괴란 단어가 많이 회자가 됐고, 그렇죠. 어제는 개 짖는 소리라는 그렇죠. 리용호 단어가 외무상. 많이 회자가 됐어요. 예. 네. 이게 얼마나 심각한 얘기입니까? 아니면 들어보면 그냥 거친 뭐 단순 말싸움 같은데 어떻게 봐야 돼요? 사실 그것에 관해서 여러 가지 말할 부분, 이제 이렇게 분석할 부분들이 많이 있습니다. 우선 개 짖는 소리라고 이제 방송에서 말하기는 좀 어렵긴 하지만, 그래도 그 정도는 뭐 방송에서 뭐 할 수도 있지 않을까 생각은 하고요. 근데 개가 짖어도 행렬은 간다. 예. 이런 표현인데, 이런 것이
이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무시무시한 발언, 완전히 totally destroy 하겠다, 완전히 네. 파괴하겠다라는 그거에 비해서는 뭔가 좀 약하지 않느냐, 이상하지 않느냐 이렇게 볼 수도 있겠습니다. 네. 그렇지만은 제가 볼 때는 네. 막말에 대해서는 북한도 만만치 않습니다. 오히려 막말에 관해서 말하자면 북한이 미국보다 한 10수, 20수 앞서 있습니다. 그렇죠. 트럼프는 좀 거친 말인 거고 북한은 좀 뭐 미안하지만 막말이잖아요. 막말이야말로 한두 번 뭐, 듣는 것도 아니고. 예. 예. 그런 상황 속에서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이제 막말에 해당하는 단어를 사용한 것이죠. 네. 그러니까 어떻게 보면 북한 입장에서는 이것을 진지하게 받아들일 것인가, 아니면 그냥 막말은 막말로 그냥 코미디처럼 받아들일 것인가 이렇게 네. 생각을 해볼 수가 있겠는데 제가 받는 인상으로는 예. 뭐 코미디처럼 받아들이는 것 같아요. 아. 이것은 이제 얼마 전에 이제 화염과 분노 발언과 이렇게 비교가 됩니다. 네. 화염과 분노라고 하는 발언을 이제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이 하니까 북한이 3시간 만에 괌을 포위 사격해보겠다. 이렇게 위협하고 실제로 거기에 대해서 긴장을 고조시키는 굉장히 도발적인 행동을 많이 했습니다. 그것이 네. 지금의 문제, 중대한 문제를 일으키고 있는 거 아니겠습니까? 그런데 이 완전한 파괴라는 말을 한 것에 대한 대응으로 개가 짖어도 행렬은 간다. 네. 보좌관들이 불쌍하다. 그러고서 들어갔단 말이에요. 이 얘기는 더 이상 대응하지 않겠다. 그럼 뭐 막말을 하는 사람은 막말을 하는 걸로 끝나면 된다. 그 와중에 그 김정은의 동향을 보도하는 북한 언론 매체 보도는 과수원을 방문해서 활짝 웃는 김정은의 사진을 내보였고 김정은의 발언으로 어깨춤이 절로 난다. 이런 또 내용을 보도를 했어요. 예. 실제로 그 일이 언제 있었는지 모르지만 그 보도는 분명히 도널드 트럼프 대통령의 발언이 문제가 된 이후에 한참 뒤에 나온 겁니다. 예. 그렇기 때문에 북한에서는 이 완전 파괴, totally destroy 하겠다라는 이런 무시무시한 발언에 대해서 웃기는 소리다. 이거는 무슨 코미디다. 좀 막말하는 좀 이상한 사람의 말이다라는 식으로 가볍게 지나가지 않을까라는 것을 보여주지 않는가. 저는 일단은 그런 생각을 먼저 해보고요. 예. 그러나 그건 별도로 하고 북한이 지금 뭐 핵도 실험을 한 번은 더 해야 되는 거를 이미 어느 정도 예고를 한 상태고요. 네. 미사일도 두어 번 더 쏴야 되는 그런 부분이 있습니다. 그래서 군사적인 긴장 관계를 뭐 다 누그러뜨릴 것 같지는 않고 특히 리용호 외무상의 유엔 총회 기조 발언을 통해서 현지 시간으로 22일에 있는 거죠. 제가 시간은 정확하게 안 봤는데 예. 이제 날이 지났는데 오늘 밤 아니면 내일 새벽입니다. 아, 네. 예. 네. 이게 이제 한 30명씩 합니다. 하루에 사흘 동안 예. 30명, 40명씩 하는데 한 10명 정도, 한 15명 정도가 오전에 하고요. 예. 한 15명 정도가 이제 오후에 하는데 어디에 있는지 그 순서는 못 봤는데 네. 오늘 늦은 밤 아니면 내일 새벽에 하게 되어 있습니다. 아마 토요일 새벽인 것 같아요. 네, 토요일. 네, 예. 그렇습니다. 네, 그 정도입니다. 예, 얘기를 들어보니까 북한 문제 정말 여러 가지로 셈법이 참 어려운 그런 상황인 것 같습니다. 그렇죠. 셈법을 찾기가. 자, 앞으로 이어질 한미 정상회담, 한미일 정상회담, 그리고 말씀해주신 리용호 외무상의 기조 연설까지 좀 어떤 내용이 나올지 계속 지켜봐야 될 것 같습니다. 네, 지금까지 왕선택 통일외교 전문기자와 함께했습니다. 고맙습니다. 고맙습니다.